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대표 소형 SUV 모델이죠. D56 코나의 가격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차원의 플레이, 코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스타일과 차급을 넘나드는 상품성으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한다고 밝혔거든요. 실제 이 차량은 기존에 있었던 코나와는 달리 디자인적인 부분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강인하면서도 하이테크한 이미지로 차세대 SUV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외관만 봐도 디올류 그랜저를 떠올릴 만큼 디자인이 되게 통일성 있게 바뀌었다는 게 특징이므로 심플한 볼륨 대비 날렵한 캐릭터 라인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세련된 디테일로 독보적인 스타일을 완성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독보적인 스타일은 맞는 것 같지만 되게 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56 코나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수평형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풀 LED 헤드램프, 이거는 옵션에 따라 좀 디자인이 좀 다르게 될 텐데, 일단 수평형 LED 램프만 봐도 D56 그랜저를 연상케 할 정도로 디자인에 있어서는 패밀리 룩 디자인을 잘 반영시켰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 어, 앞서 말했듯이 옵션에 따라 프로젝션 타입으로도 바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D56 코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스타일에 관련된 옵션은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터치 타입의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원래 같았으면은 이 부분이 보이는 타입 검은색으로 이제 버튼이 보였을 텐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의 완성도를 상당히 끌어올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휠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해당 차량의 경우 19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타이어가 적용된 반면, 점차 옵션에 따라 휠 디자인과 타이어도 바뀌게 됩니다. 일단 18인치 알로이 휠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은데, 다만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17인치로 넘어갈 경우 디자인이 정말 눈에 띄게 아쉽게 좀 변화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스타일 옵션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밖에도 루프렉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되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루프렉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포일러의 통합형, 보조, 제동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설계를 하면서도 보조, 제동 등을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은 빌트인 캠 2로 되게 요번에 그랜저를 통해서 선보이게 됐는데,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었던 빌트인 캠과 전혀 다른 우수한 성능을 선보이고 있어 좀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이런 빌트인 캠 2에 대한 그 옵션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선택의 폭이 열렸다는 점에 있어서 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차량의 가격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소형 SUV임에도 이런 선택의 폭에 대해서는 넓어졌다라는 걸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평형 LED 테일램프, LED 제동등, LED 방향지시 등등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후면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기올류 그랜저와 유사한 디자인을 갖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디올류 코나의 이런 전면부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야간에서 봤을 때의 이미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제 낮에 평상시 모습인데, 평상시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뭐 나쁘지 않는데, 밤이 되면은 훨씬 더 이쁘게 디자인이 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낮이 아닌 어두운 환경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그랜저처럼 하나의 LED 램프, 테일 램프에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게 되고,
되게 디자인적으로도 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꽤 괜찮은 디자인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면부 디자인도 함께 살펴보면 낮에는 뭐 그렇게 큰 디자인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없고 야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수평형 램프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간에 보면은 이 라인은 한 줄만 딱 있어 가지고 쪼끔 밤에 보면은 약간 그랜저인지 코나인지 좀 구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실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림하고 와이드한 수평형 레이아웃에 하이테크 인테리어 요소가 더해져 유니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이렇게 코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면 일단은 그랜저 출시 때부터 좀 인기를 끌었던 컬럼식 기어가 디올류 코나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네,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봐도 조작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있었던 버튼식과는 달리 조작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D56 코나에도 적용이 되어 한층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D56 그랜저에서 선보였던 그런 음, 인포테인먼트 디자인이 이번 D56 코나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었을 것 같아 조금은 걱정스러운데요. 그랜저에서 선보였던 뭐 그런 이미지적으로 정말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 아직까지 이 D56 코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못한 채 출시가 될 것 같고, 이후에 그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이미 앞선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전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오른쪽 추천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해 보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통합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번에 디올류 코너에서 적용이 되었다면 조금은 아쉽게도 공조 장치에 대해서는 조금 원가 절감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심플하게 공조 장치를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물론 그 신형 그랜저처럼 그런 공조 시스템을 적용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워낙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상폭이 크다, 가격 인상폭이 큰 만큼 이런 공조 시스템까지 만약에 그랜저처럼 그렇게 적용을 했다면은 더 많은 가격 인상폭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다음에 있을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차세대 공조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형 그랜저에서 선보였던 그런 앰비언트 무드 램프를 이번 D56 코나에도 적용을 시켰는데, 일단은 개인화, 이제 개인 소비자 스스로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게 점등이 되는 방식이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컬러가 바뀌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컴포트 모드에서도 색상이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한 가지 좋은 게 과속에 따라 이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색상이 레드 컬러로 이제 변경이 되고 전멸이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차가 운전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요소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그 밖에도 주행 중 앰비언트 무드 램프의 밝기를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운전자에게 있어서 그런 밝은 시야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좀 자동차가 운전자를 많이 배려했다, 뭐 이런 적인 무드램프 기술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신형 코나, 디올류 코나의 공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요. 흔히들 소형 SUV라면은 공간이 좁을 것 같다 우려가 있을 텐데, 디올류 코나는 이러한 생각을 전혀 들 수 없을 정도로 3세대 플랫폼 적용을 바탕으로 휠베이스와 전고를 한층 더 사이즈를 키웠으며, 기존 대비 2열 공간 또한 공간성을 확보한 게 특징인데요. 휠베이스의 경우 60mm, 전고는 30mm 정도 공간을 확보했으며, 후석 승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 사양을 제공해 보다 넓은 공간성을 제공한다고 현대차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2열 공간 말고도 트렁크 공간도 확실히 공간성을 많이 고려한 디자인 설계가 반영이 되었는데,
일단 러기지 공간에 같은 경우에는 차박이라든지 뭐 캠핑 등 다양한 니즈를 고려한 공간에 최적화된 공간 설계를 반영을 시켜 여유로운 화물 공간에 극대화된 수납 편의성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열과 2열의 6대4 분할 폴딩을 통해서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응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완전히 2열 시트를 풀 폴딩을 통해 2열 공간까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뭐 이런 공간성을 최대한 공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더러 러기지 공간의 수납성을 개선을 시켜서 러기지 용량을 증대가 필요할 경우 러기지 하단에 위치한 보드판을 아래로 이동 배치하거나 폴딩을 해서 적재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공간이 밑으로 내려가서 화물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적재 공간을 만들어낸 게 특징인데요.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고 되게 어떠한 뭐 다양한 상황에서도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2열 시트에도 리클라인 기능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되게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뭐 키가 크신 분들이나 뭐 편하게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2열 시트의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을 통해 보다 더 편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이제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클라이닝의 각도가 그렇게 막 뒤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런 리클라이닝 기능이 소형 SUV에 적용이 되었다는 점에서 좀 높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은 편의사양과 첨단 기술이 적용된 D56 코나를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있을 경우 이렇게 사용자의 승인을 거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신형 그랜저에서 이제 선보였던 무선 소프트웨어만 봐도 차량의 주행 관련, 그 다음에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관련 이런 것들 모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손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향후에 있을 디올류 코나의 문제점들도 이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키를 통해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도어의 잠금 및 해제가 가능하며 그뿐만 아니라 시동까지 걸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많은 변화가 이제 소형 SUV까지 그 영향을 뻗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영상을 보면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문도 열 수 있을 뿐더러 시동도 걸 수 있고 그 밖에도 해당 이런 디지털 키를 3명까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D56 코나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바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소형 SUV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운전이 좀 서툴거나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서 운전에 대해서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들 소형 SUV를 찾을 것 같은데 이런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통해서 주차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주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되게 필수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도 스마일 파워 테일게이트가 이제 옵션 사양으로 추가가 되었는데 일단은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은 차량 후면에 접근 시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려서 짐을 편하게 실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의 신장 및 적재 환경에 따라 테일게이트의 열림 높이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카트에 있는 짐을 차량에 실을 때 되게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 스마일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운전자가 트렁크에 접근했을 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어 차량 후면부에 이제 다가갈 경우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오작동에 비슷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운전자 스스로 조금 사용 시에
유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기능적인 요소는 정말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빌트인 캠 2의 경우 고해상도 전용 전후방 카메라로 주 야간 화질이 우수하며 음성 녹음, 그 다음에 대용량 외장 메모리, 그 다음에 무선 업데이트 기능, 차량 주행 정보, 저장 및 재생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이 기존 빌트인 캠에선 없었던 것들이 적용이 되었는데, 거기에 블루링크를 통해 주차 중 충격 감지, 저장 영상을 전송 및 빌트인 캠 상태 정보 또한 제공하는 만큼 거의 이런 운전에 있어서 운전뿐만 아니라 주차 시 차량 상태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 상황을 빌트인 캠 2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질도 상당히 개선이 되어서 이제는 빌트인 캠 2 옵션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볼 만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에코 코딩과 애프터블로우, 에바코어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에코 코딩과 시동 오프 시 일정 시간 후 블로우를 작동시켜 에어컨 내의 잔류 응축수를 저감시키는 애프터블로우를 통해 에어컨 냄새 저감 효과를 제공하게 되는데, 한때 애프터블로우는 그 사비로 들여서 차량 내에 설치할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 D56 코나에서는 개선시켜서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출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현대 카페이를 통해서 차량에서도 실물 카드 없이 유료 도로의 통행료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닐 것 같은데 필요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운전자에게 되게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